오선설 시장이 대부분 강남 지역 일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될 경우에 신고가가 경신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 하락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해킹의 이경민입니다. 오선설 시장이 대부분 강남 지역 일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제가 2년 전부터 꾸준히 토제 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2025년 대세하락장 진입에 있어 토제 해제는 오히려 집값 하락에 가속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꾸준히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강의를 통해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검색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그리고 미지정된 인접되어 있는 동급의 아파트들의 가격대 추이와 함께 거래 추이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작용은 없을 건지,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면적 6제곱미터가 초과될 경우에는 이젠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아예 접근을 할 수 없는 규제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크게 보면 국제 복합지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토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첫 지정이 되었고요. 또 성수 전략정비, 여의도 재건축, 압구정 재건축, 목동 재건축, 재건축 위주로 21년 4월 27일 날 또 처음 지정했었습니다. 또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지정된 용산 신동아파트, 서초진흥, 신반포 2차 아파트도 22년 8월 31일 날 처음 지정이 되었고요. 또 재건축 아파트로 신통기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포 경우연, 경남 우성 3차, 현대 1차 아파트, 그리고 한양 2차 아파트, 송파죠. 그리고 잠실 장미 고덕 현대 아파트가 23년 1월 4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장 기간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이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할지 아니면 해제할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5년 동안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제 복합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청담, 상성, 대치, 잠실 일대 지정이 2020년 6월 23일 날 되었기 때문에 이제 5년 만기가 되는 시점이 2025년 6월 22일 날 이제 만료가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다시 해제가 될지 아니면 다시 재지정할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1번 요 지역 일대가 먼저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고, 내년에는 또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동 지역 일대가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 제가 봤을 땐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선적으로 주택을 지금 현재 구입하는 그 주체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우선적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땐 다주택자가 요번 23년, 24년도를 보게 되면 집값 반등기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주택자는 2020년, 21년에 굉장히 많이 증가됐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 대부분의 분들이 역전세에 놓여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투자로 계획하는 분들 거의 없다. 그리고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가 이번에 반등기를 이끌었습니다. 대부분 1주택자를 보게 되면 이제 똘똘한 상급지 갈아타기, 그 수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3년도에 대부분이 1주택자가 많이 시장에 참여했고요. 그분들이 갈아타기에 성공하셨던 분들이 많았다. 자,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죠. 그리고 또 1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된 또는 지정되지 않는 연접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 고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을까요?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똘똘한 아파트 2주택이 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갈아타기 1주택이 되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았다. 간혹 1주택자도 투자로 진행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이 정비사업, 이제 재개발, 모아타운 같은 이런 정비사업에 투자를 해야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똘똘한 1주택에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는 소형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았지 실제 아파트로 2주택이 되고자 하는 수요는 없었다. 실제 제가 24년도 작년만 하더라도 약 800명 넘는 분들과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다 보면 시장의 흐름 장세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2022년도는 1주택과 무주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주택자분들의 상담이었고 대부분 다주택자, 가장 많았던 상담자가 주택 32개 가지고 계셨던 분 상담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상담을 받았을 때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22년도는 전부 다 다주택자 역전세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서 대응을 못하는 분들, 그분들의 상담이 거의 주였고 상담 자체가 굉장히 암울했던 상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에 다주택자는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도 없었고 대부분 1주택, 갈아타기 상담이 거의 9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1주택자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똘똘한 갈아타기 또는 소형주택, 정비사업에 투자를 계획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상담이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4년 1분기 때까지는 조금 보이고 2분기로 접어들면서 아예 1주택자도 종족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24년 2분기 특히 5월부터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거의 95% 이상이 무주택 상담자였다. 근데 이 무주택 상담자들이 대부분이 다 고액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20에서 30억 정도 수준의 전문 직종에 다니시는 분들의 무주택 상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거고. 근데 그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의 상담, 그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는 지금 자금 여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 아니면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선투자하고 나중에 후전입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된 아파트들은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된 아파트는 선택지가 다양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택지가 다양한 토지에 지정되지 않는 그런 미지정된 아파트로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 수요가 대부분 미지정된 아파트로 유입이 되었고, 따라서 지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매매 거래가 풍선 효과로 더욱더 증가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의 집값 상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거래가 없다고 해서 집값 상승분이 적용되지 않았냐?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인접되어 있는 미지정된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에 인접되어 있는 가락동 헬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 또 대치동 지역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개포동 지역 일대, 또 청담 삼성동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연접되어 있는 역삼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 또 대치동 지역 일대 도곡동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여의도 지역 지정되어 있는 또 인접되어 있는 용산 지역 일대 이태원과 이촌동 함께 보도록 하겠고, 또 압구정 같은 지역 일대 잠원동 지역 일대로 대체해서 한번
상급지 기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미지정된 아파트입니다. 헬리오시티를 보게 되면 2021년, 22년 상반기 때까지 전고점, 최고가를 찍었던 시기였었습니다. 대부분이 21년도까지 상승했지만 상급지는 22년 상반기 때까지도 신고가가 나왔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과 23, 24년 지금의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죠? 미지정된 지역 헬리오는 25억 3천에서 요번 반등 게 24억 5천이 나왔습니다. 회복을 못했죠. 그리고 개포의 레미안 플레스티지 32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인데 신고가가 나왔죠. 33억. 또 테헤란 아이파크 28억 5천에 31억 9천. 도곡렉슬 32억에 34억 5천.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맨션 45억에서 46억. 신반포 4차 32억 8천에서 37억 4천. 그리고 청아아파트 21억 5천에서 27억 5천. 이렇게 대부분 헬리오를 제외하고선 신고가가 나왔었다. 신고가가 나왔다. 자, 그러면 지정된 아파트를 한번 봐볼까요? 거래가 없으니까 집값 상승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게 해제가 되면 신고가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 대치동의 대치팰리스를 한번 보게 되면 33억이었는데 얼마나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39억 3천 정도로 상승폭이 미지정된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삼성동의 센트럴 아이파크 29억 8천인데 32억 6천. 큰 폭으로 신고가가 나왔고요. 청담자이 36억 5천에서 45억. 잠실헬스 27억에서 27억 5천. 압구정 신현대 36억에서 51억. 또 여의도 시범 26억에서 28억. 목동 신시가지 25억 4천에서 26억 8천. 앞에서 보신 미지정된 아파트의 21년, 22년 전고점 대비 신고가, 23, 24의 신고가의 이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됐다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집값이 신고가도 나오고 올라갔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의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된 아파트와 미지정된 아파트의 거래 추이를 보게 되면 23년도를 보게 되면 어떻죠? 당연히 거래 비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지정된 아파트가 24년도의 거래를 보더라도 그냥 눈대중으로만 보더라도 어때요? 훨씬 더 미지정된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선 세대수, 해당 아파트의 총 세대수 대비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해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치팰리스를 보게 되면 세대수 대비 거래 비중이 몇 퍼센트입니까? 0.5% 정도가 나옵니다. 34평의 거래 세대수 비중을 보게 되면 0.5%, 센트럴 아이파크 1.2%, 청담자의 1.27, 잠실헬스 1.5, 신현대 0.57, 시범 0.69, 목동 7단지 0.82. 자, 이거를 평균을 내봤더니 0.94%의 세대수 대비 거래의 비중이 나왔다. 그런 반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접되어 있는 미지정된 아파트의 세대수 대비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 헬리오 1.1, 레미안 플레스티지 1.1, 테헤란 아이파크 2.6, 도곡렉스 1.1, 한강맨션 2.5, 신반포 4차 0.8, 그리고 청아아파트 1.2, 총 평균이 1.52%가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미지정된 아파트의 평균 비중이 1.52%인데 그거 대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아파트의 비중 0.94, 약 60% 수준밖에 되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토제로 지정된 아파트의 거래는 미지정된 아파트보다 급감하더라.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정된 아파트로 거래 비중이 풍선효과로 증가됐다. 다만 집값 상승분은 거의 동일하게 올라가고 신고가도 계속 나오더라.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규제의 역설적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 강남 지역 일대 규제를 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표적 규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수요를 억제하는 억제 정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을 합니다. 자, 대부분 토제 규제를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될 거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토제는 공급 규제가 아니라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따라서 토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규제라면 어떤 방식으로 수요가 증감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요 억제책, 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라서 수요의 심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증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무조건 토제 규제가 해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증가되는 게 아닙니다. 증가되는 시점이 있고 또는 감소되는 시점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제가 시작이 된다면 당연히 수요는 한정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 실거주 목적도 있고 또 선투자 후전임, 이렇게 나중에 들어갈 생각으로 일단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제진 지역일 때는 무조건 실거주 목적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매물도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인 집만 매도할 수가 있는 거지, 전세가 껴져 있는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물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 대출을 규제하면 수요가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매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계속 매물을 내놓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요가, 한정된 수요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확장되죠. 그러면서 실거주한테도 팔 수도 있고 또는 투자자한테도 매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될 거다. 그리고 매물도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히 매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공급자 입장에서 전세가 껴져 있는 매물도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매물이 더 많이 나오되 수요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시장 상황이 상승장에 들어간 시장이다. 그러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집값이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수요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시장 상황이 꺾여서 하락 주기로 넘어왔다. 또는 지금처럼 고점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에 지금 전세가율이 강남 적힐 때는 40%대입니다. 가장 낮은 수치죠. 그러면 투자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유입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완전히 끊겨 있는 상황이고 집값도 강남 지역 일대도 하락 전환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수요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매물은 적체되고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요가 감소되면 집값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출도 완화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또 수요도 마찬가지, 집값이 상승되는 시기에는 대출이 완화되면 엄청나게 또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매물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하락 전환된다, 대출이 완화되었다, 그럼 시장에 수요가 참여할까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꺾이고 심리가 위축되면 아무리 대출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구매력이 약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역설적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입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만 보더라도 21년 집값이 폭등했던, 그리고 22년 상반기 때까지도 집값이 상승됐죠. 하반기에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죠. 23년 상반기에도 집값이 하락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 시장 상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걸 보실 수가 있고, 21년 집값이 폭등기, 24년 집값이 큰 폭으로 반등기, 21년, 24년도 거의 비슷한 시장이었다. 그런데 21년, 22년 대비 23년, 24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래가 더욱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21년도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상승기, 요 시기의 거래를 한번 비중을 보게 되면 대치팰리스 0.16%입니다. 센트럴아이파크 0.24, 청담자이 0.99, 잠실헬스 0.44, 신현대 0.26, 전부 다 0%대입니다. 비중이. 그죠? 신시가지 0.12. 그런데 24년 집값이 반등해서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되는 요 시기를 보게 되면 거래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치팰리스 0.5, 센트럴아이파크 1.2, 청담자이 1.27, 잠실헬스 1.5, 신현대 0.57, 시범 0.69, 그리고 신시가지 7단지 0.82. 이렇게 21년보다 24년의 거래가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요걸 평균을 내봤더니 21년 평균이 얼마예요? 0.37. 24년은 0.94%. 24년 대비 21년의 비중이 40%밖에 되지 않더라. 그래서 21년보다 24년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2년은 더욱더 감소해서 0.11%, 약 90% 정도의 비중이죠. 그 정도로 21년, 22년보다 24년의 거래 비중이 훨씬 더 많더라.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도 24년의 거래 비중, 23년의 거래 비중이 더 많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엔 대출을 받았냐 못 받냐에 따라서 거래 비중이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년, 22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15억이 초과된 아파트는 대출 한 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대출 한 푼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전액 매수하셨던 분들이 다 이렇게 거래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23년 1월부터 대출이 전부 다 완화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LTV 50%까지 대출이 전부 다 나오게 되면서 비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지정되냐 안 되냐 그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 거래가 증가된 비중은 대출 규제가 있었냐 완화되었냐 이 기준에 따라서 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미지정된 아파트의 비중을 보게 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21년의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 헬리오시티 0.44, 24년도 1.11, 내면 플레스티 0.6, 1.12, 테헤란 아이파크 1.2, 2.68, 도곡렉스 0.57, 1.11, 한강맨션 0.7, 2.58, 신반포 4차 0.6, 0.8, 청아파트 0.3, 1.2 엄청나게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2년도 대비해서 봤을 땐 엄청나게 굉장히 거래 비중이 낮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의 비중을 보게 되면 0.29, 21년은 0.67, 24년은 1.52. 앞에서 보신 거와 동일한 상황이 나온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의 비중보다 미지정된 아파트의 비중이 더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대부분이 토지에 지정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거래 비중이 증가됐냐 감소됐냐 이 기준이 아니라 대부분 대출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23, 24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 금액에 전부 다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 하셨던 분들의 비중이 21년보다 훨씬 더 많더라. 그죠? 21년, 22년은 대출 없이 받은 거고. 따라서 25년 이후부터 대세 하락장에 진입하는 이 시기에 앞으로 집값 하락세는 경기 침체, 내수 침체가 동반된 하락입니다. 그래서 수요, 소비 심리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디플레 심리가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요가 자연스럽게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 토지가 해제가 될 경우에는 매도 매물이 적체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가중되면서 집값 하락세로 이어지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23, 24 대출을 영끌해서 받으셨던 강남 지역 일대로 들어갔던 분들, 그분들은 엄청난 집값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훨씬 더 고조되고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비중을 보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40대 중후반 정도가 됩니다. 거의 40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 지금 오시는 분들의 직업군이 대부분 전문 직종입니다. 그래서 법조계, 의사계 이런 분들 뭐 굉장히 많고요.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검사님들도 간혹 오십니다. 근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의사분들, 진짜 의사분들이 거의 상담자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오셨어요, 의사분들. 근데 그분들이 왜 오셨냐? 대부분 연소득이 보통은 평균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시고, 월 저축액도 거의 월에 한 2천만 원 정도? 요 정도 저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한 20억, 많게는 뭐 한 30억, 요 정도가 이제 평균치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강남에 전부 다 모여서 살고 계시는데, 특히 반포에 다 집중해서 살고 계시는데, 전세 한 20억 정도 또는 월세 한 1,000만 원 정도 내면서 대부분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왜 오셨냐면, 보통 병원 개원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일단은 내가 다시 독립을 해서 병원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주변 동료분들이 대부분 집을 사셨는데 대출 한 20억 정도를 받고 사신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20억 정도, 한 원리금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그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내 집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권유를 많이 하는 거죠. 너도 이제 집 사야 되지 않냐. 지금 집 사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준데, 제가 항상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소득이 많다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지출하는 금액보다 그 지출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상승될 기대감 때문에 집을 사는 건데, 집값이 정체되면서 나중에 하락하는 구간에 접어드는데, 경기 침체, 내수 침체가 동반된 하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자영업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소득보다 줄어들 수 있고, 지출은 지출대로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또 원리금 1,000만 원씩 내면서, 그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집값은 집값대로 하락하면 이걸 보유하고 있어야 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부부간에도 이견 충돌이 큽니다. 한 분은 사자고 한 분은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근데 집값이 하락하면 집을 사자고 하는 사람은 죄인 되는 거죠. 그럼 배우자가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된다. 그럼 이걸 집값을 지킬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대세 하락장에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강남역 일대는 23년 1월부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되는 시점에 전부 다 거래가 22년보다 23, 24가 훨씬 더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영끌했던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 매도를 계획하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매물이 더 적체되는 데 있어 가중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크게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현황 상황에 따라서 수요의 심리가 변화되고, 그 수요 심리의 변화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에 오히려 수요가 더 급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집값 하락기에 토호제가 해제가 되면 뭐합니까? 집을 살 심리가 위축되는데 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수요는 급감되고 매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죠. 그러면서 적체되면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될 경우에 뭐 신고가가 경신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이라는 건 하락이 와야지만 다시 성장하면서 상승되는 거지, 주구장창 상승이 나올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25년부터는 대세 하락장에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수요 심리가 훨씬 더 위축될 거고, 아마 제가 봤을 때 경기 침체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 거고, 그게 소비를 위축하게 만들고 심리를 엄청나게 위축하게 만들면서 디플레 심리가 크게 작용되어 집값 하락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만 합니다.